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느낌.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주말에 쉬어도 휴가를 가도 그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느낌.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는 어쩌면 단순한 육체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절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 대가가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면 나아지는 그런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피로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육체적 피로만을 떠올립니다.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일을 오래 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느끼는 그런 피로 말입니다. 이런 피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 방법도 분명합니다. 쉬면 됩니다. 잠을 자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깊은 무기력함.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진정한 내면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도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이 모든 모습들이 각각 다른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 페르소나가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 생깁니다. 특히 그 페르소나가 진짜 나와 너무 다를 때 우리의 내면은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삼켜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면을 씁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씁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조차 완전히 벗지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신경증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일 수 있습니다. 두통일 수도 있고 소화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과식술에 대한 의존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나 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 진짜 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원래 삶이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라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규칙을 잘 따르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배웁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고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는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억압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은 사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는 어쩌면 억압된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나도 살고 싶다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해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이런 피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피로는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해심이 많고 희생적이고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면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가면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냥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알미 바로 피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고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것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 사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일에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피로를 치유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 욕구들,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신이 항상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때로 질투심을 느끼고 남의 불행을 보며 은근히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밀어 넣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때로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림자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윤군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들이 무의식에서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질투심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원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억압하는 데 사용하던 에너지를 이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꿈을 분석하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에 그냥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기 때문에 진짜 내면의 목소리가 숨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답을 기다리세요. 급하게 답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세요. 진짜 답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배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펜을 들고 자유롭게 쓰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생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드러냅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와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하기 싫은 약속이 있다면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죄책감도 들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해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망할 수는 있지만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에게 정직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항상 그냥 받아들이던 습관이 있다면 한 번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공손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건 역시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로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자기로 사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계속 연기하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진짜 자기로 살면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과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야 할 때라고,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뤘는데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데 전념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면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려는 용기,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는 용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 융은 이런 여정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정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변화를 추구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피로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설명할 수 없던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자기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공시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필요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기 시작하면 삶이 흘러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진정한 자기로 살 때 우리는 더 깨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기로 살 때 우리는 더 진실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답이 후자라면, 즉 진짜 나로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삶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기로 살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융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의식과의 대면이었다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성취들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것은 심리학의 거장이 평생의 탐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첫 걸음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는 것,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의 자기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 진실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하세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특히 중장년층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란 가치관과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어쩌면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책임도 있습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정신의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지혜와 패턴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 속에는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의 원형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신화와 전설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웅이 평범한 세계를 떠나 모험을 하고 시련을 겪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원형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영혼의 피로는 어쩌면 모험을 떠나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라는 부름,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라는 부름. 이 부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 피곤함을 느끼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가야 할 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도 그런 안내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갈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도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고 매 순간의 결정입니다. 오늘 진정한 자기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영혼의 피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메신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여정은 완전히 독특합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진정한 자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세요.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그림자를 인정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하게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한 삶.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진실한 선택을 하세요. 내일은 2개의 진실한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의 피로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삶에 대한 열정이 채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될 것입니다.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라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이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여정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융은 자기 실현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거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식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냅니다. 어떤 부분은 부모님이 싫어해서, 어떤 부분은 선생님이 나쁘다고 해서, 어떤 부분은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잘라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제한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림 그리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과를 선택하고 공대를 가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 버린 그 예술가의 자아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부분이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도 살고 싶다고. 융은 이런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처럼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부분들을 성숙한 방식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엔지니어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화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예술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엔지니어링 작업에 예술적 감각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표현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무의식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통합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은 모든 잃어버린 부분들에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드러운 면을 억압했을 수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은 강하고 참을성 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슬픔을 억압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나약한 것이고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쌓이고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화로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울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강한 면, 공격적인 면, 야심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현모양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자신의 일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 자신의 꿈, 자신의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것을 치유하려면 억압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의 꿈을 다시 꾸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융근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남성 안에는 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모든 여성 안에는 남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도 개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심리적 특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을 전통적으로 남성적이라고 하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여성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 편견일 수 있지만 융은 이런 원형적 특성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고 해서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특성만을 개발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남성에게는 남성적인 특성만을,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특성만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이 두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합니다. 남성은 자신 안의 부드러움, 감수성 돌봄의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 안의 강함 논리, 주장의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시작은 인식입니다.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강한 척 해온 남성이라면 때로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보세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두려움이나 슬픔을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면 그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적으로 살아온 여성이라면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해 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그것이 자신을 더 존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순간, 하지만 동시에 해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성장하고 배우고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외부 세계에 자신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인생의 전반부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른 질문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아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취와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융은 죽음을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미룹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미룰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방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융은 말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언제 끝나도 후회 없는 삶.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산 삶. 진정한 자기로 산 삶.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못한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살지 못한 모습들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회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융의 가르침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희망.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나 노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지 않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자기 전이든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괴로웠는지, 진실한 자기는 무엇을 원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일기를 쓰세요. 하지만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가 아니라 내면의 대화를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글로 써보세요. 놀랍게도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셋째, 꿈을 기록하세요.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만나려면 혼자 있어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합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숲을 걸으면서 자신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창조적인 활동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무엇이든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무언가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몸을 돌보세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세요. 이것은 자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덟째, 진실한 관계를 만드세요. 가면을 쓴 채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사람과는 완전히 솔직해지는 관계를 만드세요. 자신의 약점도 두려움도 실수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가 자랍니다. 아홉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열째,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큰 성취나 큰 변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즐기세요. 이것이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든 것을, 삶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이것은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극적인 순간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 진정한 자기로 사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 길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